서울 서부지방법원을 폭도들이 공격을 한 이 소요에서 내란으로 넘어간 이 집단 범죄 사건,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그 본관 건물이 이제 층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폭도들이 몰려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면서 영장을 발부한, 윤석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한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서 가해를 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면 영상도 있고 또 기사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몰려 들어간 폭도들이 어디 있어? 차은경 찾아. 더 심각한 이야기들도 하는데, 이렇게 건물을 따라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보면 이제 지하층이 있고 1층이 민원실입니다. 그리고 2층이 이혼법정과 그 편의시설, 은행도 있고 3층이 법정들이 있고, 바로 1월 18일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법정도 3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는 것까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4층이 법정이고 이제 그 위로는 여러 가지 법원 고유의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다 공개가 돼 있죠. 어디에 누가 있는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차은경 판사실은 9층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폭도들은 9층에 가지 않고 7층으로 갔다는 것이 그게 핵심이죠. 7층은 영장 담당 판사실이 있는, 일종의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곳이 오늘 당직 판사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여기 올라간 것이 새벽 3시, 이러니까 한밤중에 7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무엇 하려고 올라갔을까? 이 답은 알죠. 지금도 이러한 내란 행위, 인명을 살상하고자 하는 이런 폭도들의 행위를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차은경 판사를 더 이상 살지 못하게, 이제 세상 떠나라 하는 이야기들을 자기 SNS에 올려놓은 사람들 많이 있죠. 무슨 뜻인지 본인들도 알고 수사관도 압니다. 차은경 판사를 죽이겠다, 그리고 찾아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상을 보듯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그 유튜브 영상이, 이날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락TV라고 있습니다. 이 락TV를 그 방송하는 유튜버는 최락씨죠. 최락. 그래서 과거에 이 아스팔트 보수 활동을 한 그걸 지켜본 분들은 잘 압니다. 최락 씨는 뭐 동네 가수라고 할까, 시위장 가수라고 할까, 하여튼 노래하는 사람이죠. 음악도 틀고 이러면서 시위장의 분위기를 띄우던 그런 사람인데, 이날 여기를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 왜 갔을까? 이 사람의 그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1층에서 막 몰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죠. 그런데 보면은 처음에 한 3층 정도에서 여기가 기준이 나뉘는 것이 3층입니다. 그러니까 3층 이하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대단히 난폭해 보이고 실제로 파괴 행위도 많이 했고 하지만 이 사람들과 3층을 넘어서서 7층으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분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3층 이하는 그냥 폭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 소요가 내란에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살인, 내란 목적 살인의 선이 거진다 하는 뜻입니다. 이 영상의 해당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계단으로 막 몰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3층에서 소화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주위에 웅성웅성 하고 있는 사람들이 쫙 나뉩니다. 여기에 있다가 몇 명은 여기 남고 나머지는 우르르 4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락 씨도 4층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4층, 5층 이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여기에서 법정이 있는 쪽으로 4층 같은 경우에 이 복도 안을 돌아다니든지 사무실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조용합니다. 오히려 그냥 통과해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3층만 해도 파괴 행위가 보이는데 4층부터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통과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쪽에 볼 일이 없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영상을 조금 느리게 보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대충 검은 우산으로 보이는데 아주 튼튼해 보이는 긴 우산, 장우산을 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최락 씨가 촬영을 하고 있는 그 앞에도 장우산을 들고 올라갔고 바로 뒷사람도 장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굵고 긴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사람도 곧장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층과 5층에 멈추지 않고 곧장 올라갔다. 목표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락 씨가 5층까지 갑니다. 이 5층까지 올라가서 6층을 올려다 보고는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틀죠. 6층을 올려다 보다가 여기가 5층이라는 것을 그 층별 열량 소모표라는 게 벽에 붙어 있고 여기가 몇 층이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여기가 5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는 5층 이상으로 안 갔다. 그런데 이걸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5층에서 6층을 카메라로 비춰주고 올려다 보더니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층까지, 이 열량 소모표가 층마다 붙어 있습니다. 벽에. 그런데 이게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그 위층에 대해서
모르고 단지 5층까지만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조금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5층에서 6층을 올려다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최락 씨가 여기에서 하는 5층에서 여기를 올려다 보면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5층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5층인데 너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들 뭔가 흉기를 들고 쏜살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5층에서 너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군중이 미쳐 날뛰는 이 시간에 올라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7층 차은경 판사가 영장을 2시 50분 정도 그 무렵에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있을 거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 죽이자고 지금 쫓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이건 다 확인됐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 최락 씨는 뭐를 찍느냐? 살인 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기세등등해서 올라갔으니까 다들 살인에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주의를 비춰주고는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있던 데가 5층이죠. 6층 위에서 사람 소리도 나고 그런데 5층에서 돌아서면서 4층에 내려가기도 전에 4층이 보이는 그냥 이렇게 방향 틀고 내려다보는 지점에서 거기 그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을 합니다. 이때 생방송 중인데 바로 여기에서 너무 올라가면 안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5층까지만 갔다는 것을 확실히 방송으로 남긴 것이죠. 생방송 중에 자기 알리바이를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최락 씨하고 이 사람들은 7층이라는 목표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는 5층에서 돌아섰어 하면서 내려오는데 바로 4층에 내려와서 시계를 또 찍습니다. 벽에 있는 그 시계는 어떻든 3시 30분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 내려왔는데 3층에 내려왔을 때 두 사람이 소화기로 벽에 유리벽을 깨고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좀 찍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2층에서 1층으로 가는 요 계단으로 딱 돌아섰을 때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차영이 있는 검은 모자, 옷도 대부분 검은 옷 같은 걸 입었는데 그렇게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복장의 남자들이 2명 오고 또 얼핏 보기에 꼭 소방관 비슷한 유니폼 같은 것을 입은 사람 1명과 또 까만 모자 쓴 사람 1명 이렇게 우르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소방관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경찰의 모자하고도 다르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최락씨 보고 물어봅니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뭐가 어디 있는데? 뭘 찾는데? 이렇게 되겠죠? 3층에는 사람들이 이미 3층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찾을 수도 있죠. 그 소화기를 들고 부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최락씨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답변합니다. 5층까지 올라갔어. 그러다가 곧이어 다시 말을 합니다. 6층까지 올라갔어. 자, 어디까지 올라갔어? 라는 것은 거기가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5층에 도착했어. 5층이야, 6층이야가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7층 가는 사람들이구나. 뭐 7층 이상 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으로선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있어요? 6층까지 올라갔어. 반말을 하는 걸 봐서 서로 안면이 있는, 또 위아래가 정리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물어본 것인가? 물론 처음 최락씨가 1층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주위를 1층에서 좀 살피다가 그 다음에는 쏜살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어디 가는지, 남들이 어디 가는지 알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어떤 특정 팀, 그 팀에 합류하려고 물어본 것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팀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내가 합류해야 하는 팀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왜냐하면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7층에도 올라갔을 겁니다. 자, 이런 대화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에 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6층까지 올라간 이 팀은 최락팀인 것을 알 수 있죠. 최락이 속해 있던 그룹. 최락 그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그룹이 지금 어디까지 도착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물어본 것이고, 아무 다른 이야기 없이 답을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이 7층 영장 판사실을 찾아서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서 가해행위를 하려는 그룹이 최소한 3팀인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 올라올 때도 사람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러면 먼저 올라간 1팀이 있고, 그 다음에 최락팀이 있고, 그리고 뒤늦게 올라온 최락팀의 늦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또 여기 말없이 가던 그룹도 있는데 확인이 지금 안 되니까 한 팀이 올라갔고 최락팀이 올라갔고 뒤늦게 쫓아 올라가는 팀이 있었다. 이렇게 3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락팀은 후발주자였습니다. 1팀이 먼저 아주 거세게,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흉기를 미리 챙겨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 사람들, 이 7층 팀들, 7층행 팀들,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3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7층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과 별개로 행동하고 있더라. 이들이 파괴한 것은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다. 4층, 5층에는 사람들이 최락 영상에서는 안 보였습니다. 뭐 다른 영상에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기 3층을 넘어서서 7층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곧장 7층으로 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최락보다 늦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대화에서 이미 7층 차은경 가서 무슨 짓인가를 할 거라는 목표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죠.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보더라도 7층에서 영장 담당 판사실만 뜯고 들어갔다. 안에 파괴했다 하는데 파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올라가면서 사람을 수색했다 하는 겁니다. 차은경을 찾았다. 여기 영장 판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고 다른 영장 판사실도 뒤졌다는 뉴스도 봤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차은경을 추적해서 수색해서 가해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이 소요 내지 내란 폭도들 이들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3층 이하 혹은 최대한 6층 이하까지 만일 나온다면 7층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는 중요한 그 구획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7층을 목표로 7층을 알고 올라간 자들은 내란 목적 살인죄를 그 혐의를 부여해야 한다. 그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 7층에 가서 영장 발부 판사를 찾은 사람들은 형법 제88조, 제89조, 제90조 이것으로 의율해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내란 목적 살인. 차은경 판사를 찾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때 뭐 동영상 딴 것을 보더라도 살해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들을 했죠. 물론 살해 성공 사람이 있었다면 곧장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단봉을 갖고 머리를 깨겠다고 준비한 사람도 있고 자, 흉기들을 가지고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쳐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이 있었으면 저건 죽었다. 저건 그대로 사망을 했든지 아니면은 치사 뭐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3층 이상으로 해서 7층을 목표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일단은 살인 미수로 의율을 해야 한다. 형법 제88조 내란 목적의 살인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어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근방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사법정부 이 권한을 부정한 것이죠. 들어가서 사법정부의 판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행동을 한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런 행위, 이것은 사형 무기징역. 간단하죠. 평생 햇볕 못 보거나 당장 세상 작별하거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 수색을 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올라갔으면은 사람이 있었다면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죽었겠죠. 죽였겠죠, 이들이. 그래서 미수범은 처벌한다. 어차피 이런 범죄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법원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실행에 착수한 것이죠. 이것을 주거 침입 이러면 안 됩니다. 건조물 침입 안 되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도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4층부터 옆도 안 보고 7층으로 쫓아 올라가고 7층에 있다고 알려준 자도 마찬가지로 내란 목적 살인의 일당입니다. 바로 올라갔다 하는 것은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봐줘도 미수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가담한 지금 이 시간에 7층에 있을 거야. 조금 전에 공수처에 영장을 넘겨줬으니까 아직 못 나갔을 거야. 폭도들이, 무식한 폭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원 내부인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비 음모한 자, 내란 목적 살인죄를 범할 것을 선동선전한 자, 이 안에서 메아리가 치고 있었습니다. 차은경 XX 죽여라. 무슨 목을 어떻게 해라. 군중심리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간이 인간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선동, 선전하는 자들 있죠? 그거 다 캡처해서 신고하십시오. 이번에는 다 처벌됩니다. 표현의 자유 아닙니다. 이 사람들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되어 있습니다. 선동, 선전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겠다고 하다니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사법정부를 가서 없애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게 사람입니까? 국민입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이 강압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게 나의 통치행위야, 비상대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강압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대통령의 권한은 거기에 쓸 수 있는 게 애초에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은 흉기, 무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할 권한이 없죠. 긴급조치 발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사람 숫자로, 주먹으로, 쇠파이프로, 그리고 불을 끄라고 놓아둔 소화기를 휘둘러서 무기, 흉기를 들고 다중의 위력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게 강압입니다. 그래서 전복, 법원이 법원의 기능을 못하게, 법관이 법관의 일을 못하게, 또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입니다. 확실히 내란 맞죠? 이것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 투사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들 괴물이 된 거다.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아가기 어려운 괴물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제압해야 합니다. 자,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소요 및 내란 범죄, 새로운 시각입니다. 일단 3층을 기준으로 3층 아래쪽과 3층 위쪽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죄책이 다르다. 3층 위로 7층의 존재를 알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각 집단들, 내란 목적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직 안 죽었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못 죽였지만 살인 미수, 살인 예비, 살인 음모, 내란 목적 살인 선동, 선전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